요거 무슨 쌀이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괴강쌀이야. 괴강쌀. 요게. 그 괴강쌀이라는 우리 경술이 있죠, 우리 강코치. 괴강쌀이란 귀신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괴강쌀이 있는 사람은 귀신하고 맞짱을 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도 돼. 그래서 괴강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괴강쌀 있는 사람은 귀신도 안 무서워하지만 자기가 무슨 잘못 빠지면 사이비 종교, 자기 말이 맞다, 공수가 맞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괴강쌀이 광음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좀 약간 괴팍하다는 뜻일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옥부인이, 요 옥부인이 구수록 도울부 사람 인자 이 옥부인이 늘 말하지만 신받고 13년 전에 신 내림굿을 하고 2012년 11월 26일에 내림굿을 하고 그 내림굿 할 돈이 빚 갚을 돈이었었던 거야. 내가 사람한 이제 빚이 많았을 때 빚 갚은 돈은 1200만 원을 갯돈을 11월 16일에 갯돈을 타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 전달에 태백산에서 저기 공수받기를 무당하거라 내 입으로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나 무당할래요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신굿을 했어. 2013년에 신굿을 하고 다음 달이 됐잖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1200이 어디서 나와. 그때는 막 쫓기고 있고 막 빚이 엄청 많았었잖아. 근데 꿈에 세상에 여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할머니, 쪽진 할머니가 네 분이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을. 그러더니 요놈을 시킬까 저놈을 시킬까 저놈을 시킬까 그러면서 딸, 나, 김 대표, 지민이까지 4명을 막 집어가 있는 거야. 할머니들이. 요놈 시킬까 저놈 시킬까 요놈 시킬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을 무당을 만들려고 하셨겠지. 그때 이제 한 집에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신굿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신 거잖아. 꿈에서. 그래서 내가 얼른 물어봤어. 어떤 선녀 하나가, 애기씨 하나가 색동옷을 입고 벽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말하면 되니까 아빠한테 말하래. 근데 김 대표랑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겨가지고 보조개가 들어가서 자긴 김동녀인데 아빠한테 말하면 돈을 빌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으로 돈을 빌려오더라고. 그래서 그 화면이 딱 지났어. 그리고 다음 화면에 우리가 보통 보면 명패가 있잖아. 사람마다 명함이 있듯이. 나도 뭔가 간판을 달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할머니 왜 저를 선택했냐니까 네가 7, 8년 전에 그때 당시 7, 8년 전에 가막산에 잠깐 들어갔을 때 너한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외갓집이었던 거야. 외조부리에 내가 산신치성을 하나 했었거든.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얼른 붙잡고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명패를 뭘로 다룰까요? 했더니 아주 그냥 손바닥에다 옥부인이라고 하거라 하고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야. 옥부인이라고 하거라 하고 이렇게 옥부인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신어머니한테 가서 다음날 물어봤어. 내가 꿈을 꿨는데 옥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 옥을 20, 그러니까 31살부터 옥을 계속 몸에 지니고 있어서 내가 옥을 좋아해서 옥부인인지 아니면 옥황성녀의 부인인지 옥황상제님의 부인인지 아니면 내가 옥녀인지 내가 웃으면서 그 말을 했는데도 해석을 못 하시는 거야. 신어머니도. 그러면서 알아. 나도 네 명패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넘겨짚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거든. 안다는 거. 그럼 나한테 빨리 해석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다 묻어놓고 살다가 4년 전에 심산 스승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햇수로는 5년째고 만 4년 전에 그러니까 신축년 10월 19일 날 첫 수업을 들어갔어. 심산 스승님께 수업을 갔을 때 이 옥부인이라는 이 옥을 내가 연양암의 한문하고 연양이라는 그 한문을 아오를 이제 어차피 연양 옥부인이라는 이름을 있으니까 한문으로 다 풀이를 해주시려고 할 때 스승님께서 구수록 도울보 사람인을 풀어주시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옥이 좀 그런 이미지인가 봐. 이 옥이. 이 춘천옥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도가 센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춘천옥이잖아. 그래서 그 옥이 맑고 깨끗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도울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미지로 옥부인이라는 이 한문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옥분을 쓰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신의 손이 요게 실용 특허를 낸 거래. 신의 손이 나도 연양함 실용 특허를 냈듯이.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쓰시면 안 됩니다. 신의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하고 상의를 했더니 나는 신의 손만 하는 것보다 옥부인이 들어가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대표님 신의 손 옥부인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신의 손 옥부인으로 채널명을 더 다시 바꾼 거야. 안 그러면은 그걸 신의 손이
저번 달 3월 10일 날 업로드를 했는데 닫아버리게 생겼거든. 그래서 신의 손 옥부인이라고 유튜브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뜨는 거지. 그래서 이 옥부인은 신고 타고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내 손에 정확하게 써주신 이름이다. 옥부인.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선배님들이 그러잖아. 무당 선배님들이 받아봐. 받아봐.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도 본인이 받아봐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홍익인간 이념이시잖아. 심산 스승님이 그냥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을 이롭게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베풀면서 사람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서정쌤하고 지금 내가 이 연양학당이라는 유튜브를 채널 통해서 아직은 우리가 막 수십 년 하신 선생님들이나 그것처럼 그만큼 폭이 넓게 학식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배워서 알려주는 게 사람이 받아들이는 눈높이도 상중하가 있듯이 초보한테는 우리가 하는 게 좀 맥힌단 말이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유튜브에 서정쌤을 아시는 분이나 우리 심산 스승님을 아시는 분이 있나 봐. 그리고 서정쌤하고 나하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걸 아는 게 공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사람을 가리키니 하고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 내가 그래서 조용히 삭제했지. 한번 딱 올라오더라고. 우리 화면 딱 보더니 우리 같이 서 있는 거. 그래서 조용히 했지. 있잖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 3살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선생님이나 나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반드시. 근데 그거를 용감하시네요.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좋은 에너지 받아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누굴 가르친대? 와, 그 말에 내가 조용히 삭제했지만 댓글 하나 딱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안티가 벌써 하나 올라온 거지. 그치만 그분은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진짜 열심히 성장하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되새겨서 자기가 공부가 많이 한 사람인가 보지. 되새겨서 다시 한번 공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기분이 좋겠어. 갑자기 탁 좌절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내공이 좀 생겨서 틀린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은 막 깊은 통변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통변할 땐 더 많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겠지. 그래서 댓글 한번 내가 삭제시켰어. 그래서 여기 옥부인이 그렇다. 이 옥부인이 여기 봐봐. 힘들수록 용기 잃지 말고 지금 엄청 경제 힘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나 모든 국군이 이제 올해부터 20년 화운이 왔지만 그 처음에 뭔가 들어올 때 알러지가 일어나고 어려워. 그래서 음력 5월 지나서 6월 정도 돼야 세상이 안정이 되거든. 그럼 지금 3월이니까 앞으로 이제 2, 3개월 정도면 이제 안정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민년을 지나와서 우리가 을사년이 들어온 지 벌써 4월이야. 오늘이 촬영한 날이 4월 7일째잖아. 이거 촬영하는 날 4월 7일까지 왔으니까 3개월은 살아냈지만 아직도 3개월은 버텨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엄청 힘들어. 힘들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의기투합이 돼서 뭔가 에너지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 내일 태백산도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힘들수록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넌 잘할 수 있다고 용기 주고 난 잘할 수 있다고 용기 주고 상대방도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줘야지. 어쩜 그렇게 세상에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상관이 발달되었고 좀 그래서 그리고 대씹어 자꾸만. 그게 뭐냐면 곡각살이 많다 보니까 자꾸 대씹어. 근데 우리 서정 쌤은 식상이 없으니까 밖으로 표출 안 하고 나는 식상이 많으니까 내가 대신 표출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되지. 그치? 응원해줘야지. 주눅 들잖아 우리가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야. 어려울수록 주눅 들지 말고 넌 끝내 해낼 것이라고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지칠수록 희망 잃지 말고 넌 꼭 성공할 것이라고 지지해 주시라고. 우리 연양학당 그때 신이신 옥부인 채널도 지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며 끝까지 상대방 그 자식을 키운 자식도 계속 이렇게 믿어줘야 돼. 믿어주면 더 잘해낼 것이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이루어내는 하루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그 정선민 선생께서 그 내가 글 보내주는 거를 요 한복에다가 내 이 한복을 3년째 하나 지어 입고 싶었는데 이 한복을 못 지어 입고 싶어. 협찬반 이거 그때 촬영 요게 3년 전에부터 이거를 지우고 싶어. 엄청 비싸. 세상에 요게 한 벌이 65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한복을 못 지어 입고 있네.
꼭 내가 언젠가는 이 한복 입을 거야. 요게 봐봐. 66 반 사이즈란 말이야. 66 사이즈야. 그러니까 요게 옷걸음이 안 접히고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하늘하늘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화보 촬영하느라고 입었는데 이거 꼭 입고 말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믿고 이뤄내는 하루를 보내기를 축원을 하면서 연양학당 신혜선 옥부인 유튜브를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시청자님들도 힘내시고 반드시 내일의 태양은 뜨고 어둠이 있으면 우리 광음살 공부하듯이 어둠과 그 밝음은 항상 공존하니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반드시 어둠 올 거고 어두운 사람은 터널 빠져나올 거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힘을 으쌰으쌰 하자는 뜻에서 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살이란 여기 신살 명리학이라고 분류가 따로 되어 있어. 그리고 요 신살은 고명리학이라고 하기도 해. 당사주 그거를 고명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신살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며 특정한 영향을 미쳐. 근데 현대명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신살을 안 본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올해 유튜브를 보면 삼재 들어왔어요. 역마살 있어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월지하고 일지하고 좌우충이 일어나요. 뭐 저기 묘신 귀문 간살이 있어요. 원진이 있어요. 그거 다 신살이잖아. 본인들께서도 그 감명을 하시면서 신살을 쓰시면서도 말로는 신살은 안 맞습니다. 신살을 안 합니다 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신살이야.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많이 쓰겠지. 홍염쌀도 신살이고 도화쌀도 신살이에요. 망신쌀도 신살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오죽하면 할머니 저 삼재 들었나 봐요. 저 자꾸 다쳐요. 그러더라고. 근데 삼재 맞아 돼지띠. 애기들도 알아. 삼재가 뭔지를. 그래서 신살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눠요. 근데 길신은 좋은 기운을 주는 신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 길할 길자야. 길신. 근데 예를 들어서 천을기인, 문창기인. 그래서 문창기인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 그러고 천을기인. 나는 신자가 천을기인이거든. 을사일주의 천을기운은 신하고 원숭이 신자하고 자야. 그러면 상대방이 내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 내 천을기운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잖아. 충미가 천을기인인 사람. 기토. 천간에 기하고 술이 충미가 천을기인이시잖아. 그러면은 여기 두 사람은 내가 미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쪽짜리 천을기인은 되겠네. 두 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완벽한 천을기인이고 이렇게 천을기인도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을기인도 신살 좋은 신살이다. 그리고 문창기인 있는 사람은 학자 크게 성공하셔. 그래서 그분 지금 권항대행 하시는 분 한덕숙 지금 그분도 이 문창기인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 몇 분 모셨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확한 사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학잡시잖아. 공부 많이 하신 분. 이미지도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진두지휘하고 깨려보시고 리더십 평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창성을 가져가는 분처럼 비춰지잖아. 그렇게 문창기인이나 천을기인은 길신이다. 그리고 흉신이 있어. 나쁜 영향을 주는 신살이야. 그게 우리 말하면 백호대살이라 그래. 백호살이라고 안 하고 백호대살이라 그래서 개축 백호대살, 갑진 백호대살, 무진 백호대살 있잖아. 그러면 월지에 백호대살이 있으면 월지 환경이 지지 35, 천간 10? 지지 65, 천간 30. 월지 35, 10이지. 그럼 이 월지 기둥에 만약에 백호살이 있으면 나 같은 경우 월지가 갑진이 있으니까 40을 년월일시 중에서 40, 100을 놓고 보면 40을 백호대살이 영향을 쓰는 거잖아. 그것처럼 월지에 있으면 엄청나게 대시 이거를 군경검 그리고 리더십으로 잘 쓰면 되게 좋다고 하는 게 또 백호대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만 치부하지 않고 백호대살을 어떻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개축이시거든. 개축일주. 옛날에 날 보고 너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거나 학교 선생님 하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다 대고 얘기했던 게 이 사주를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경사경 난초란자를 썼어. 금의 기운이 약하니까 화가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천라지망.
올해 내가 지금 이달에 진사라망이 3개가 걸렸어. 이달에 지금 이 3월 달에 진사라망. 작년에도 진사라망. 아주 작년 올해 내가 진사에 엄청나게 지금 있어. 근데 이 진사는 여자한테만 해당이 되고 천라는 남자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지금 나는 막 쓰리고 내가 지금 이달에. 그리고 이달에 4개야 4개. 을사년도 와 있잖아. 복음에다가 삼재에다가 아홉수에다가 포고에다가 지금 나 이달에 주구룬이야. 그래서 내가 내일 태백산에 가서 목국 더 뚫으러 올라가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응용도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 지금 24번을 태백산에 올라갔는데 내일 올라가면 25번째 올라가거든. 근데 3번째인가 올라갔을 때 꿈에 그러시더라고. 3월하고 9월에는 태백산에 올라오거라. 사주에 진토하고 사화가 있는 사람, 사주에 사와, 술 있는 사람은 3월하고 9월에 태백산은 우리 제자들이 제일 먼저 고하는 곳이잖아. 가서 뚫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실생활에 쓰면 된다는 거. 그리고 신살은 보조적인 개념이므로 사주의 전체적인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사주 8글자 꼭 봐야 되고, 일시의 지지에 우리 서정쌤한테 배웠잖아. 합충 형파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잡아주면은 보이는 거는 백호대살로 하지만 작용은 못해. 잡아주니까 깨트려 버리거나. 그래서 항상 신살로만 통변하면 안 된다 늘 말했던 게 뭐냐면, 요즘은 경희 한방 병원 같은 게 양방하고 한방이 협업하잖아. 똑같은 거야. 신살과 현대명리하고 협업하면은 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살은 요렇다는 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음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요. 광음살이란 빛광, 그 다음에 응달음, 죽일살을 써서 좋고 나쁨이 극단적으로 그냥 금방 밝았다 금방 어두워지는 거야. 조울증 같기도 하고 조현병 같기도 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냥 그러니까 조울증인가 조현병 조울증 약이 약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좋고 나쁨이 극단적인 숙명살이다. 이 숙명살 종류가 이제 광음살도 들어갔고, 계신으로 작용하느냐 흉신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합충 형파를 놓고 보고 연월일시 사주 8글자가 극하느냐 생해주냐, 합으로 광음이 합이 돼가지고 나한테 용신으로 작용하느냐 희신으로 작용하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나한테 귀신 그냥 힘들게 작용하고 한신으로 작용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한신으로 작용하면은 갑진이나 이런 게 그냥 걔네들 할 일이 없잖아. 노는 거잖아.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은 거지. 합으로 잡아주거나 깨트려주거나 이런 거를 합충 형파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서정쌤한테 배우는 그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현대 명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공부를 해야 이게 와 닿지. 이거부터 배우게 되면 우리 무당들은 바로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신살로 잡아 죽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옛날부터 무당들이 공부하는 게 신살이다. 무당들이 공부하는 게 신살이라고 했던 건데 결코 아니다. 그래서 광음살은 일간 지지로 판단을 해요. 일관과 지지로. 그래서 광음살이 좋은 방향, 빛으로 작용하면 빛처럼 밝고 따뜻한 운수가 찾아오고, 어디서든 눈에 띄며 인기가 좋은 인물이다. 에너지가 크니까. 괴강살이잖아. 아주 그냥 귀신의 우두머리잖아.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의 우두. 그러니까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경술, 임술, 임진, 천간도 양, 지지도 양이기 때문에 이게 등치가 있다는 거야. 사람을 봤을 때도 전에 공부했지. 양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라가 있는 거야. 아우라가 있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 있어도 그 사람이 주목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친구가 따른대. 행동대장. 그리고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발탁을 빨리 한대. 이게 지금 좋게 쓰는 거야, 광음살을.
응.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정상적으로 밟는데 귀신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귀신의 우두머리면은 귀신들한테 부탁하면 귀신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귀신이 돕는 거네. 말하자면 그렇잖아. 내가 쫄병을 귀신으로 둔 거잖아. 그럼 거기서 흉신을 둔지 선신과 악신 중에서 만약에 내가 사주가 좋게 작용하면 선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사주가 나쁘게 작용하면 악신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백호대살이라든가 막 괴강살 있는 사람은 양아치 아니면 뭐 아니면 도야. 잘 되면 어느 리더자가 되어 있고 안 되면 맨날 교도소 가서 사람 때리고 이거 응.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건 좋은 거야. 엘리트 코스도 빨리 밟게 되고 상사에게 총애를 받는 등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일처리를 완벽하게 잘한다는 거지. 꼴값 하는 거야. 갑진 꼴값, 임술 꼴값, 임진 꼴값, 경술. 그 키운 기운만큼 꼴값을 하는 거야. 꼴값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모꼴, 동그라미 꼴, 막 이런 식으로 사주의 꼴값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음살이 있는 사람이 연예인, 유튜버, 베스트 영업사원, 정치가 등 남에게 자신을 보이는 직업이 유리하다. 근데 이게 어디 있으면 더 이렇게 발달되겠어? 응. 이게 년, 월, 일시를 사람을 볼 때 년, 월, 일시 이렇게 볼 때 여기는 연지자리고 여기는 내가 이거 쓸 줄 잠깐만요. 요거 펜 이거죠? 요거 그러면 나도 한번 써보게. 누르고. 네. 아 이렇게. 좋다. 초록을 딱 눌렀네. 어머. 요렇게 이게 있어. 연월을시가. 그러면 이걸 반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를 우리가 사회궁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보여지는 자리잖아. 우리가 보여주잖아. 보여지는 자리. 보여지는 곳. 여기는 가정궁이고 그리고 안방이고 내 집이야. 에너지를 놓게 보면. 그럼 여기가 연지지. 여기가 사회, 월지가 사회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연예인, 유튜버, 그 다음에 정치가, 요거 영업사원도 요쪽에서 쓰잖아. 내가 밥벌이를 여기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 집구석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쓰는 거야. 백호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가 개축이 여기 있었거든. 아주 그냥 반찬 투정하고 엄마는 갑자일 주셔. 갑자일. 속궁합은 잘 맞아. 이게 반찬 투성하고 엄마가 잔소리하면 상 뒤집어 푸고 막 집어 던지고 이게 안방에서 쓴 거 아니야. 집구석에서 쓴 거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그린 게. 여기 있으면 사회궁에 쓰고 여기가 내가 여기 갑진이 있잖아. 그럼 밖에서는 지랄 쳐도 집에 여기 을사잖아. 가만 아무 소리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를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여기서 강하고 여기가 약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에 광음살이 있거나 백호살이 있거나 좀 에너지가 큰 게 있으면 집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밖에서 못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어야 연예인, 유튜버, 정치가 특히 연지에 있으면 정치가 더 좋겠지. 여기 있으면 정치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있으면 그냥 시장, 군수 뭐 요렇게만 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군수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건 나니까 내가 그래도 그 백호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한가닥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 내기둥을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 궁성을 본다고 하거든. 그 궁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큰 인물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봐. 보여지는 이미지가 1번 보여지고 2번 보여지고 3번 보여지고 4번 보여져.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가 홍염살이 있거나 여기가 도화살이 있으면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뜯어볼수록 못생겼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글씨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자신을 보이는 직업이 유리하다. 단 연지나 월지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연지나 월지에 있을 땐 이거에 해당이 된다. 집에 있으면 맨날 집에서만 꾸민다는 거. 집에서만 꾸미게 된다. 그래서 광음살이 나쁜 경우, 조금 아까 좋은 경우 얘기했죠. 지금은 나쁜 경우야. 광음살이 어둠으로 작용하며 음지로 작용하면
악으로 작용하며 자신은 많은 이득을 보게 되지만, 왜냐하면 이 뜻이 뭐야? 에너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쟁취해오려고 하는 힘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신강해진다는 거야. 우리가 천간에 있는 게 지지에, 일간의 천간이 나 지지에 뿌리가 없더라고 치더라도 사주 자체에 괴강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강한 신살이 많으면 기운은 강합니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뿌리는 없어도 기운이 강합니다. 근데 뿌리가 있으면서 기운이 강하면은 좋겠을 거고, 뿌리가 없이 기운이 강하면은 악하게, 나쁘게 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득을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지고 싶은 그치만 자신보다 노력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관제구설에 휘말린다야. 내가 쟁취해버리고 내가 무력적으로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에너지로 눌러버리니까 열심히 잘한 저 사람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진급도 못하게 되고, 내가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막 로비를 많이 해서 진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시험 잘 보고 하고 했는데 자기가 진급이 못하면 억울하겠지. 뺏기겠지. 그래서 그걸 강음살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찍어 누르고 밟아 내리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요걸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또한 어디든 눈에 띈다는 것은 이성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돼. 경술, 홍염살. 이게, 그리고 같은 적이 있어도 이 경술일주하고 경신일주가 같이 서 있어. 그럼 경술일주가 먼저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이성에도 관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연애도 많이 할 수가 있어. 의미하며 이성의 유혹으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자꾸 사귀다가 헤어지고 한다는 뜻. 그러니까는 이성관계가 문란해진다는 거야. 잘못 쓰며. 임진일주도 그렇고 수가 많은 사람은 성욕이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했지. 장모가 사익감을 얻을 때 제 관도 보지마.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제 관도 보지만, 옛날에는 자식 못 낳는 게 칠거지약이야. 여자한테 7가지에 안 좋은 게 자식 못 낳는 거야. 근데 남자가 무종자증인지를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몰랐어. 그래서 그게 특히 우리 외삼촌, 외할머니가 자꾸 첩을 들였는데 결국은 애기 못 낳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이 무종자야. 그런 걸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 친정엄마 입장에서 우리 딸이 저기 대를 못 이으면 쫓겨나잖아. 소방 맞잖아. 그래서 이거 차두단자를 받을 때 상대방이 수가 있냐 없냐를 봤다고. 수가 바로 씨앗이잖아. 자수 공부할 때 그랬지 우리가. 정자, 수 에너지.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이 많이 밤일을 잘한다, 잘 밝힌다 했듯이, 그것처럼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온통 수잖아. 그리고 진토는 완전히 수의 저장 창고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욕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야. 이성하고 안 좋은 일이. 그리고 우리가 수가 뭐야? 음란하다고 했잖아. 수의 에너지를. 그것처럼. 그래서 너무 수가 많아도 안 된다. 그 조루증도 생겨. 발기부전하고 조루증하고는 틀려.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 조루증 환자. 나는 이제 보험하면서 그 산부인과 뭐 이렇게 한의사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30대, 40대. 수가 많은 사람은 그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 토끼같이 된다.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강음살의 강한 기운으로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 되기도 쉽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강음살의 강한 기운으로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 되기도 쉽다. 나쁘게 작용할 때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강음살로 인해 운수가 심하게 뒤틀리며, 이제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강음살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결혼하고서 폭삭 망하고 폐가망신하고 아주 그냥 사람이 좌천되고 막 성공 못하게 하는 데는 거, 광음살이 있는 아내, 나쁘게 작용하는 광음살이 있는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운수가 심하게 뒤틀리며 뛰어났던 남자가
결혼 후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며느리 사람을 잘 들이라고 했던 게 이건 거야. 결혼 잘못하면 그 집안까지도 폭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신살은 결국은 뭐냐면, 신살은 왜 이거 신살을 했냐면 옛날에 그 궁합을 볼 때도 신살을 많이 봤어.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 잘못 가면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나고 소방 맞으면 내 새끼도 잘못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니까 내 딸의 삶이 잘못되니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주단자를 꼭 보고 친정집에서 여자 쪽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잖아. 결혼식 날을. 그래서 왜냐면 내 새끼 소중한데 귀한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남의 집 잘못 가가지고 소방 맞고 쫓겨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친정 쪽에다 부여를 많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연양암 옥부인의 조언으로 치면 광음살은 촛불처럼 끝없이 타올라. 그냥 막 그 달려나간 에너지, 폭발한 에너지, 그냥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본인을 인해서 주변을 태워버릴 수도 있대. 가족도 힘들어지고 내 직장 동료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실례로 이런 광음살이 있는 나쁘게 작용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계시면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어. 국민이, 그치? 근데 이 광음살이 그 을사년이 올해 을사년이잖아. 내가 이제 밤새 또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인문학을 막 보게 되더라고. 을사년에 사명대사 시절에도 을사년이 왔고, 원효대사 시절에도 을사년이 왔고, 그다음에 그때는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지금 그 역사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세종대왕 시절에 을사년이 왔었대. 그때 가장 행복했대. 그러면 그 세종대왕의 주인이 을사년에 만약 대한민국 우리 이시조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주인인 그 세종대왕이 좋은 사주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지.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광음살은 나로 인해서 주변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도 잘 뽑아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좋으면 주인이 잘 들어와. 국운이 나쁘면 주인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과도기가 반드시 있어,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 총선 있나? 그때까지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듯 싶어.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막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선한 거 좋은 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 반드시 7대3으로 돼야지. 너무 좋은 것만 100% 있잖아, 발전을 안 한대. 그리고 너무 나쁜 것만 100% 있으면 아주 쓰레기가 돼버린대. 그러니까 7대3으로 70% 좋은 거 30% 나쁜 거가 있으면 이게 이 30% 에너지로 좀 이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아질 거야.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거든. 좋아지는데, 을사년이 좋아지는데 이게 과도기를 우리가 겪었지. 1월, 2월, 3월. 진짜 어마무시. 초토화야. 대한민국이 초토화야. 진짜 엄청 힘들었어. 우리 그런 덩달아 무당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전볼 돈이 어디 있겠어. 구탈 돈이 어디 있고. 근데 이제 명리학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었을 거고, 아주 개중에 막 운 잘 타고 유명하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광음살은 촛불처럼 끝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 주변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뜻은,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광음살이 있는 사람은 악으로 안 쓰고 선으로 좀 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공부가 되라고,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그분이 말했듯이 우리가 얼마 안 된 명리 짧은 지식으로 내가 진짜 이거 곡각살이 자꾸 되씹을 것 같아.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떠들어댈 때는 결국 언젠가는 3살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공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겠지요. 그러니까 괴강살 있는 사람들, 니꼴 광음살이다. 괴강살이 니꼴 광음살이다. 이게 괴강살 있는 사람들, 광음살, 니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자고. 잘 쓰자는 뜻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나쁘게 쓰세요 공부하는 건 아니다는 거. 그것쯤은 안다는 거. 나도 알고 서정쌤도 안다는 거. 좀 그렇게 좀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과 밤이 공존해. 낮만 너무 있어도 안 되고 밤만 너무 있어도 안 돼.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눈 계속 뜨고 있다고 생각해. 눈 찢어지게 아프지.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영원한 빛도,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고 힘든 사람이 영원히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빛도 영원한 어둠도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림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나이가 59살 먹고 또 세상에서 계속 20대에서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한 달은 짧고 한 달은 길고, 이게 반드시 비가 쏟아져도 결국은 태양이 뜰 때가 있더라고. 그 뜻을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막 쓰면서. 그리고 타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게 되지만, 아까 나쁘게 쓸 때는 막 밟아 누르는 거 있잖아. 빛나게 되지만 그 희생이 한계를 넘어가면 나도 다쳐. 내가 구속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주위에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중용, 적당히. 돈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게을러지더라고. 그래서 그 희생이 한계를 넘어가면 도리어 빛을 집어 삼킬 수도 있으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누르던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겸손한, 우리 심산 스승님이 늘 말씀하시는 겸손. 와, 근데 이 겸손이 쉽지가 않아. 사람이 늘 업되고 싶고 똥꼬발 나라고 싶잖아.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으로 나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내가 무인성이다 보니까 아까도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오면서 우리 보현 제자가 뒤에서 듣고 있었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막 따따따따 말할 텐데 가만히 듣고 있고, 승질 되게 급하잖아. 그랬더니 누나 승질 나도 급하지만 누나 너무 급해. 그 말 또 듣는 순간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인성을 쓴 거야. 인성을. 참을 인자가 인성이야. 곧 내가 상관도 많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무당집에 찾아오거나 명리학자를 만나러 올 때 서정쌤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어. 잘 들어줘라.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다. 막 앞에서 진짜 대학 교수 부인이랑 대학 교수가 왔어. 소리를 지르면서 1시간 40분을 우시는 거야. 앞에서. 나는 누구 편도 못 들겠는 거야. 막 내 마음 불안했지만 그분은, 대학 교수 부인은 되게 잘 살고, 대학 교수는 연대 교수야. 그분은 개천에서 용났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교수까지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근데 앞에서 두 분이 우시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울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쌓인 게, 그리고 암에 걸린 거야. 그 부인이. 그래서 근데 안 죽었어. 그때 병원에서 얼마 안 됐다고 왔는데 내가 안 죽는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날 보고 뭐랬냐면, 돌팔이다. 소개해준 사람인데 그랬대. 병원에서 말기암이고 이거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갔더니, 아니 그 무당 아줌마가 안 죽는다 그랬다고. 돌팔이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지금 5년 전 얘기든 아직도 살아계셔. 근데 그걸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재산도 되게 많고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막 펑펑 우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왔냐면, 저분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소연을 하는구나, 억울해서 분해서 막 우는 거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는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가진 게 많아도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남편한테. 첫 번째. 그리고 너무 빈부 차이가 나니까 무시한 거야, 내가 남편 집안을. 근데 그 교수님은 박씨야. 근데 박씨 입장에서 쳐다보면 너무 나를 무시했고, 여긴 권씨야. 권씨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을 안 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울고 보고서 중간에서 가만히 이 사람 달랬다가 막 달랬거든. 5년 전이면 내가 또 내공도 얼마나 없었겠어. 공부도 안 했고 이렇게 깊이. 나도 죽겠더라고. 막 그냥 무슨 이거 우리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부인 입장에서 아픈 사람 편들게 되더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만약에 교수님이 제 오빠였으면 죽었어요.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좀 해놓고 다독거리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셨더니, 속이 시원하대.
1시간 40분 울고 나니까. 그건 거야. 우리를 찾아올 때는 하고 싶은 얘기 하러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공이 없으면 진짜 웃기네. 왜 와서 굿이나 하지? 기도나 하지? 이해를 못 할 거야. 어저께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 어저께도 네 분 상담하면서 와 이거 내가 공부 많이 했구나. 다 들어주게 되고 2시간 30분 만에 가셨는데 막 그거를 에너지가 막 받으면서 결국은 고맙다고 네 분이 어른들이 와서 자매들이 왔는데 다 남편이 죽었어. 어머 세상에. 근데 나이가 제일 큰 언니가 72살이고 졸졸이 있는데 그리고 또 딸 둘이 가는데 다 이혼했어. 딸 셋이가 다 이혼했어.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무당이 한 분이 들어오는 거야. 머리 쪽지고 얼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성분들. 내가 무당이 때니까는 우리 엄마 그 할머니 하나가 있는데 쪼가 앉혔대는 둥 뭐 파만 머리도 막 들이대더라고 저쪽 앉아서. 내가 또 가만히 있겠냐고. 시끄럽다고. 저만 볼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분명히 그 할머니 쪽쪽고 얼굴 동그랗고 한복 하얗게 입고 이러고 앉아 계신데 세상에 증조 할머니가 무자로. 그래서 할머니가 둘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시집을 와서 자식이 없고 그분이 결국 무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맙다고 속 시원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을 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그거 끌려가.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이거 열린 마음이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끄달려가면 안 돼. 내가 본 건 정확하게 신령님이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리지가 않거든. 그 힘도 뚝심도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야. 내공. 그래서 우리가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 명리 공부는 반드시 질량을 올리는 것도 되고 거의 다 알아.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 그리고 내공도 공부를 통해서 인성을 쓰는 거다. 우리가 이거 봐. 숙명살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 숙명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오교살 공부했고 구인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지금 강음살 공부했지. 구인살 했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지. 그리고 유아살 공부했잖아. 우리 유로가 저번 시간에 유아살 공부하고 지금 논산으로 내려가면서 개돼지 강아지 데리고 내려가거든. 근데 그 개돼지가 지금 2년 동안 엄청 거처를 옮겼어. 그래서 내가 유로 그 개돼지는 무슨 죄니? 왜 그렇게 이제 개돼지도 데리고 가야지 한 3주 있으려니까. 그런가 봐. 유아살 있나 봐요. 우리 개돼지도.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몰라. 그리고 걔가 처음부터 입양된 게 아니라 시골에서 키우던 개가 할머니가 죽인다 그래가 데리고 왔었잖아. 그러니까 유아살이 걔한테도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것처럼 유아살도 이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인살하고 지금 강음했으니까 구인살 공부하고 요거 용망하고 구추방해살하고 홍염살 3개는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이거는 홍염살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그리고 구추방해살도 이거.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짚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숙명살을 짚고 넘어가려고.